안녕하세요. 건강 100세 송 원장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의사들이 자기 몸에서 이 신호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검사를 떠올리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습관들. 제목을 이렇게 붙인 이유가 있어요. 일반 분들이 그냥 넘기는 증상을 의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지식을 여러분께 그대로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신호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암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들이 나타날 때 그냥 넘기지 않고 확인하는 것과 모르고 지나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차이를 만들어 드리기 위한 것이에요. 먼저 한 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50대 초반 남성이셨는데 몇 달 전부터 음식을 삼킬 때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못 감기려니 하셨고 좀 지나니까 밥 먹는 양이 자연스럽게 줄었대요. 배가 덜 고프신 것 같다고만 생각하셨는데 2달 사이에 체중이 5kg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제서야 이상하다 싶어서 검사를 받으셨고 식도암이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견됐지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이 좀 걸리는 느낌이 이런 의미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넘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합니다. 우리가 흔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신호들이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들이 절대 그냥 넘기지 않는 신호들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입니다. 특별히 식이 조절을 하거나 운동량을 늘리지 않았는데 한두 달 사이에 체중이 4에서 5kg 이상 빠졌다면 이것은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라고 부르는데요.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동시에 식욕을 억제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때문에 먹는 양이 줄고 체중이 빠지는 거예요. 2011년 영국 가정의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가 나타난 환자의 약 16에서 36%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췌장암, 위암, 폐암, 림프종에서 특히 이 증상이 두드러집니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살이 빠진다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피로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지속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피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쉬어도 나아지지 않는 피로,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이미 지쳐있는 느낌이 몇 주 이상 이어진다면 이것은 확인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의 면역계를 자극하고 이 과정에서 염증 물질이 지속적으로 분비되어 극심한 피로를 유발합니다. 또한 암이 진행되면 빈혈이 생기기 쉽고 이것이 피로를 더 심하게 만들어요. 2014년 온콜로지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암 관련 피로는 일반 피로와 달리 휴식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확인됐습니다. 백혈병, 대장암, 폐암, 난소암에서 이 증상이 초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는 지속되는 기침 또는 목소리 변화입니다. 3주 이상 낫지 않는 기침, 특히 기침할 때 혈액이 섞여 나온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쉰 목소리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성대 주변이나 갑상선, 폐 쪽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폐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기침과 혈담이 나타날 때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2018년 흉부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혈담이 동반된 기침 환자의 약 5에서 15%에서 폐암이 발견됐어요. 목소리가 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대 주변의 신경을 침범한 종양이 목소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갑상선암이나 폐 상부 종양에서 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감기나 과호흡 없이 목소리 변화가 2주 이상 이어진다면 그냥 두지 마세요. 네 번째는 대변이나 소변의 변화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서 그냥 넘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이 신호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대변에 혈액이 섞이거나 검고 끈적한 변이 나온다면 대장암이나 위장관 출혈을 의심합니다. 변의 굵기가 갑자기 가늘어지거나 변비와 설사가 반복된다면 대장 안쪽에 무언가 자라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소변에 혈액이 보이거나 소변 볼 때 통증이 없는데도 혈뇨가 나타난다면 방광암이나 신장암 신호일 수 있어요. 통증이 없는 혈뇨가 오히려 더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2016년 영국 일반의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통증 없는 혈뇨 환자의 약 10%에서 방광암이 발견됐습니다. 대변이나 소변의 변화는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확인하세요. 60 초반 여성이셨는데 대변 볼 때마다 가끔 피가 비친다고 하셨어요. 치질인가 보다 하고 넘기신 게 거의 1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고 배가 묵직하게 불편한 느낌이 오래 이어져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대장암이 확인됐어요. 다행히 수술이 가능한 단계였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치질이겠거니 하고 1년을 버텼어요. 그때 바로 갔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혈변은 치질일 수도 있지만 대장암일 수도 있습니다. 구분은 스스로 하기 어려워요.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5번째는 피부 변화입니다. 피부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밖으로 드러내는 창문 역할을 하기도 해요. 점이 갑자기 커지거나 색이 불균일해지거나 경계가 불규칙해졌다면 피부암, 특히 흑색종을 의심해야 합니다. 피부과에서는 ABCD 기준을 사용하는데요. A는 모양이 비대칭인 것, B는 경계가 불규칙한 것, C는 색이 고르지 않은 것, D는 직경이 6mm 이상인 것, E는 크기나 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된다면 확인이 필요해요. 피부가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황달도 중요합니다. 눈 흰자위나 피부가 노랗게 변한다면 췌장감이나 담관암, 간암에서 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가려움이 뚜렷한 이유 없이 전신에 지속된다면 림프종이나 담관 관련 종양을 생각해야 합니다. 2015년 피부과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원인 불명의 전신 가려움증이 있는 환자의 일부에서 내부 장기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6번째는 덩어리나 부종이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몸의 어느 부위에서든 새로 만져지는 덩어리는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는 신호입니다. 목, 겨드랑이, 서해부, 즉 사타구니 부위에 있는 림프절이 커지는 것은 림프종이나 다른 암의 전이를 의심하게 합니다. 가슴에서 만져지는 덩어리, 고안에서 만져지는 불규칙한 부분, 갑상선 부위에 새로 생긴 혹도 마찬가지예요. 덩어리가 아프지 않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통증 없는 덩어리가 더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2017년 임상종양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목 부위 림프절 종대가 3주 이상 지속된 경우 40대 이상에서 악성 종양과의 연관성이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거울을 보거나 손으로 만져봤을 때 전에 없던 것이 생겼다면 일단 확인을 받으세요. 7번째는 삼킴 불편 혹은 소화장애의 지속입니다. 음식을 삼킬 때 걸리는 느낌, 가슴 한가운데가 타는 듯한 느낌, 식사 후 반복되는 더부룩함이 몇 주 이상 이어진다면 그냥 소화제로 버티지 마세요. 삼키기 어려운 증상은 식도암이나 위암에서 나타날 수 있고 반복적인 역류 증상은 식도 점막을 손상시켜
장기적으로 식도암 위험을 높이는 발해 식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8년 소화기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위식도 역류 증상이 10년 이상 지속된 사람들에서 식도암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어요. 특히 50세 이후에 처음으로 소화 장애가 심하게 시작됐다면 내시경 검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8번째는 통증이 없는 구강 변화입니다. 입안에 하얀 반점이나 붉은 반점이 2주 이상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구간감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혀나 잇몸, 볼 안쪽에 생긴 궤양이 2주가 지나도 낫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흡연을 하시거나 음주를 오래 하신 분들, 구강 위생이 좋지 않은 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0년 구강종양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구간감 환자의 상당수가 초기 증상을 치과 문제나 구내염으로 오인하고 평균 6개월 이상 지연된 후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통증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구강감 초기에는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9번째는 밤에 심하게 나는 식은땀입니다. 덥지도 않은데 자다가 옷이 젖을 정도의 식은땀이 반복된다면 이것은 확인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림프종, 특히 호지킨 림프종과 비호지킨 림프종에서 야간 발한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결핵이나 감염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체중 감소, 발열, 림프절 부종이 함께 있다면 더 적극적인 확인이 필요해요. 2019년 혈액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림프종 환자의 약 30에서 40%가 야간 발한을 초기 증상으로 경험했다고 보고됐습니다. 갱년기나 자율신경 이상으로도 식은땀이 날 수 있지만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10번째는 소변 횟수 변화나 배뇨 불편입니다.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갑자기 많아지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다 본 것 같은데 또 마렵거나 소변 볼 때 불편감이 생겼다면 전립선 문제를 확인해 볼 신호입니다. 남성분들은 특히 이 부분을 그냥 넘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전립선암은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배뇨 이상이 나타날 때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 즉 PSA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2017년 유럽 비뇨기과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PSA 검사를 통한 정기 확인이 전립선암의 조기 발견율을 유의하게 높인 것으로 나왔어요. 50세 이상 남성분들은 정기 건강검진 때 이 검사를 챙겨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 모든 신호들을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핵심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2에서 3주 이상 지속되는 증상은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감기나 일시적인 소화 문제는 보통 2주 안에 나아져요. 나아지지 않는다면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통증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지 않습니다. 암의 많은 초기 증상은 통증을 동반하지 않아요. 오히려 통증 없는 덩어리, 통증 없는 혈뇨, 통증 없는 구강 변화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여러 신호가 함께 나타날 때 더 주의합니다. 체중 감소 단독, 피로 단독은 다른 이유도 많아요. 하지만 체중 감소에 피로와 식은땀이 함께라면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15년 영국 암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암 진단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 2가지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환자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 확인을 미룬 것과 증상이 모호해서 다른 문제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이 신호들에 즉각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지식이 있으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 신호들을 다 알아도 병원에 가기 두렵다, 확인하기 무섭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몰라서 늦게 발견하는 것보다 알고 일찍 확인해서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여러 암은 1기에 발견되면 5년 생존율이 크게 올라가요. 위암 1기 생존율은 95% 이상,
대장암 1기는 90% 이상, 유방암 1기는 98% 이상입니다. 이 수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호를 알고 일찍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신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 휴식으로 나아지지 않는 지속적인 피로, 3주 이상 계속되는 기침이나 2주 이상의 목소리 변화, 혈변이나 혈뇨 또는 배변 습관의 변화, 2주 이상 지속되는 피부 변화나 황달, 새로 생긴 덩어리나 림프절 부종, 삼킴 불편이나 반복적인 소화장애, 2주 이상 낫지 않는 구강 내 변화, 반복되는 야간 발한, 배뇨 이상이나 소변 변화, 이 중 하나라도 2주 이상 지속된다면 그냥 두지 마세요.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고 보건소에서도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0세 이상이라면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이 기회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암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아는지 모르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분들이 이 신호들을 알 수 있도록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신호 한 가지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아는 것이 여러분과 주변 분들의 건강을 지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꼭 필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건강 100세 송원장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